홈 인스펙션 이슈 중에서 오늘은 그 말씀드린 대로 바스룸의 어떤 화장실 안에 어떤 그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쭉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선 제일 많이 인스펙션에서 얘기가 되는 게요. GFCI. 우선 단어를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GFCI. G 뭐라 그러는 거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GFCI. 클리어하게 좀 외워놓으셔요. 클리어하게. 그래서 약자로 된 건데,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GFCI라고 부르는데, 이게 1971년도서부터 바뀌어가지고, 룰이 바뀐 건 오래됐죠. 그래서 룰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싱크나 그 워터 퍼셋, 그 수도꼭지, 이렇게 물이 이제 있는 곳, 그죠? 물이 돼 있는 곳에서부터, 6피트 안에, 6피트 안에 이 아울렛이 있을 때는 아울렛이 있겠죠. 그죠? 화장실에도 뭐 여러 가지 차지한다든지 면도기 쓴다든지 헤어 드라이를 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아울렛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려면 그 아울렛은 전기 아울렛은 반드시 GFCI 아울렛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일반적인 아울렛은 이렇게 생긴 거, 오른쪽에 생긴 거 아시죠? 네. 그런데 GFCI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뭐가 더 있죠? 요 까만 버튼하고 빨간 버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출입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물이 이 근처에서 합선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즉, 물이 튀어서 아울릿에 어떻게 이렇게 접촉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화재가 날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선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선이 물에 의해서 합선이 되니까 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합선된 전류가 사실은 고전류가 흐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전달이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죠. 서킷 브레이커 패널이 있죠. 그 회색 칼라로 돼가지고 패널 뚜껑을 열면 그 스위치들이 쫙 들어가 있죠. 네, 그 서킷 브레이커. 거기에서 사실은 인터럽이 돼서 서킷이 끊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류가 합선이 돼서 과부하된 전류가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는데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선이 되면 이 아울렛에서 즉시 차단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이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냥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서킷 브레이커 있는 데까지 흘러가는 기간도 더 이제 막아주는 거죠. 빨리 차단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단이 되면서 어, 그 빨간 이 버튼이 이제 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시 사실은 까만 버튼으로 리셋을 하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물기는 말라버린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즉시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GFCI다. 그러니까 화재를 낼 염려를 더 막아주게 되는 거죠. 즉시 조치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통과돼서 그래서 인스펙션에서 거의 꼭 이게 지적이 된다. 요 아울렛 여기 나사만 풀어서 이걸 열고 요 안에 그 몸통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것만 바꿔주면 된다. 물론 이제 카바도 따로 나오겠죠. 근데 물론 이제 안에 요 선을 만져야 되니까 일반인이 하시기는 좀 그래요. 뭐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네.
참고로 이 선을 만지려면은 이제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전기가 쥐릿 올 수가 있죠. 그러시면 위험하시니까 만지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시면 서킷 브레이커 쪽을 가셔서 이쪽에 들어오는 스위치가 하나 있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오프 시켜놓고 오프 시키면 이쪽엔 전류가 안 오죠, 전기가. 그러면 이제 그걸 뜯으셔서 선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면은 뭐 저를 부르셔도 괜찮아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간단히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펙터가 GFGCI로 바꾸셔야 된다고 써 있으면,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인스펙션 할 때 많이 얘기가 되는 게 ventilation fan. 에, 이게 exhaust fan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exhaust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에서 그 여기는 이게 왜 필요하죠? 뭐 습기라든지 혹은 사실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시고 나면 이제 그 냄새 같은 거를 바로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소리가 더 어떤 심한 경우는 덜덜덜덜덜 소리까지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좀 불쾌하고 그 관리가 안 된 그런 치처럼 느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거의 한 번도 여기를 청소를 안 해가지고 여기가 뭐 먼지가 묻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밸류가 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배큐음으로 빨아서 청소를 하시면 되고 깨끗하게. 그러나 소리가 덜덜덜덜 난다. 예를 들어서 이 안의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모터하고 이제 팬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흡입하는 모터죠, 그죠? 이거 불어내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 모터다. 그러니까 모터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거의 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설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베스룸인데 여기 팬이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모터가 있고 공기를 흡입해서 그래서 일로 불어내 주는 거예요. 이거 서핏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그 처마, 네, 처마 쪽으로 이렇게 빼도 돼요. 집 바깥에. 혹은 여기서 흡입해서 관을 통해서 지붕으로 빼도 돼요. 지붕으로 빼서 지붕에는 그럼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벤트 캡이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좋죠. 왜냐하면은 이 서핏 쪽으로 다 빼면은 이 서핏 치마 밑에는요 이렇게 구멍이 쭉 파져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보면 구멍 파진 양철 그 판넬 같은 게 쭉 붙어 있다고요. 그 처마 밑으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에틱과 공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에릭 있죠, 여기? 하고 공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릭에도 습기나 이런 게 차지 않도록. 근데 사실은 여기서 습기 찬 또 이런 더운 공기가 나갔다가 다시 그 구멍들을 통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서핏의 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뭐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 되겠고,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리 얘기가 나왔는데, 소리가 막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난다. 아주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분이 안 좋다. 이게 무슨 옛날, 어, 수십 년 된 뭐 아주 관리가 안 된 그런 아파트에 들어온 것 같은가?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좀,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조금, 홈 오너들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유식해질 수 있다. 그 용량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용량. 물론 용량이 좋은 거죠. 그럼 비싸겠죠. 요 유닛은 그저 뭐 130불에서 150불이면 사는 거니까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이슈는 아니에요. 단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CFM이라는 단어를 쓴다. cubic feet per minute. 네, cubic per minute. 어,
스퀘어 핏이 아니라 큐빅 핏, 그러니까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분에 몇 큐빅 피트의 에어를 핸들해내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100 CFM은 비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량 잡채고, 거기에 또한 스펙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존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소리의 크고 작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존일수록 비싸겠죠. 이제 소리가 아주 작게 나니까. 그래서 1.5 소원이면은 뭐냐면 approximately the volume of a whisper. 이렇게 속삭이는 정도. 조금 고급 집에 고급 팬을 썼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나겠죠. 조금 비싸겠죠. 그다음에 이제 1.5에서 3조는 물이 흐르는 정도의 소리, 노이즈, 노이즈 그런 거. 그다음에 3이 넘어가면 이건 대화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사실 때는 CFM이 큰 쪽으로 그다음에 소는 낮은 쪽으로 사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조금 유식하게 단어를 쓰시면 손님들은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진다. CFM도 좀 알고 계시면 저건 CF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들릴 수 있다. 그죠?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결론은 뭐예요? 색으로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는데 여긴 지금 어떤 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어허. 다행히 옛날 요 옛날에 쓰던 요 모터 유닛하고 사이즈가 뭐 비슷하거나 그렇다면은 간단하겠죠. 옛날 거를 싹 뜯어내고 새 거를 딱 끼우면 되지만 여기는 전기 아울렛이 들어가고요. 모터가 들어가려니까 전기 아울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튜브가 나오게끔 연결하게끔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아울렛 밖으로 나가는 튜브를 연결하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스크루, 넛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원리상 간단한 거니까 이걸 놓고 또 혹시나 수리하시는 분이 막 돈을 너무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시니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이 싱크가 있는 데는 다 그렇지만 이게 새네요. 그죠? 새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내려가는 이슈가 있어요. 그죠? 아주 슬로우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아시면 이것도 간단한 메인테넌스는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 요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관에 보면 이렇게 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이게 뭐 모양 다리를 이렇게 해놨나? 그냥 여기서 쉽게 내려가게 그냥 이렇게 니은자를 꺾어줘서 내려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휘어놨나? 그거를 이제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재밌게도 냄새를 막아줘요.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그 간단한 물건들이 일로 빠져들어갈 때 여기에 걸릴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이아 반지가 빠졌다. 그럼 이 하수도는 내려가지 않고 여기 걸리죠. 또 그런 것도 또 간단하게 이런 거를 통해서 쓸 수도 있다. 이제 그거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린업에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래되면 여기 이렇게 바로 그냥 붙여놓으면 이게 어디가 막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정션에 그 캡이 있는데 요걸 풀어버리면 요 U자 관은 똑 떨어져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하실 때는 밑에다가,
버켓 같은 걸 놓고 하셔야 되죠. 물이 여기 있을 수 있으니 고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푸시면 요게 그냥 쑥 빠져요. 그러면 그 안에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오물질이 여기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자꾸 쌓여서 이게 물이 이제 안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서 가끔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되게 이런 구조로 요거는 P-트랩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트랩이라고 그래요. 트랩. P 형식으로 P자 형식으로 돼 있다. P-트랩. 어떤 때는 뭐 U-트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U 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요거는 아주 더 S자 형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왜 냄새를 막아준다 그러느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냥 연결돼 있으면 이게 이제 하수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하수구에서 하수 파이프에서 이제 좀 기분 좋지 않은 냄새들이 날 수 있죠. 그죠? 그런 냄새들이 이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화장실 가면 냄새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을 하나 휘어 놓으니까 여기다 물을 쓰니까 물이 항상 여기 고여 있죠. 이 물은 얼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물이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거꾸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가 또 있었네. 그래서 오래된 집을 우리가 리스팅을 해가지고, 어휴, 한뭐 3, 4개월 안 팔렸어. 사람도 안 살았어. 그러면 리스팅 받은 에이전트 분들은 가끔 가셔서 이 물을 좀 틀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말라버리면은 생각해 보세요. 물이 오래돼가지고 말랐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됐어. 그러면 이 밑으로 냄새가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래 빈 집은 일단 여러분들이 물을 좀 무조건 꼭지 수도꼭지가 있으면 물을 좀 틀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잔 거지만 아주 귀찮은 거, 신경 쓰여지는 게 뭐죠? 화장실에 그 워터 탱크. 이게 또 신통치가 않아서 자꾸 뭐예요? 물이 절절절절 질질질 새네.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은 사실은 조금 손재주가 있으면 아주 간단하세요. 아주 싸게 고치고 새로 딱 아주 그냥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질질 샌다든지 물이 스탑이 안 돼서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가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변기로 내려가는 게 막히질 않아서 계속 물이 쫄쫄쫄 흐르네. 이 변기 안으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다 보실 수 있죠. 이쪽 메커니즘, 물이 들어오는 쪽. 그죠? 물이 여기 파이프에서 물이 들어오죠. 그 여기 꼭지가 있어서 이걸 채워버리면 물은 안 나와요. 이 꼭지가 하나씩 반드시 있다. 벽에서 나와서 그래서 물이 상수도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서 그죠? 일로 들어가서 이 물을 채워줘요. 그래서 이거를 fill valve라고 그래요. fill valve, fill valve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 통 안에 fill valve를 통해서 물이 나와서 이 통 안에 꽉 차죠, 그죠? 차면은 이 부위가 뜨니까 부위가 뜨면서 이게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스위치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물이 빠지면 부위가 내려가니까 이것이 열려요. 그래서 수돗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fill valve part라고 그래요. fill valve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파트는 이제 물을 flush 해주는 그죠? 그래서 플러시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봐서 두 가지 메커니즘이다. 필 밸브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플러시 밸브 파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여기 꼭지를 손을 딱 누르면 얘가 이 플래퍼라고 그러죠? 플래퍼를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거죠. 이 플래퍼를 들어버리니까
여기 차 있던 물이 이 변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물질을 흡수해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도로 내려간다. 네, 그런 원리인데, 어, 그러면은 물이 계속 소리가 나면서 안 막힌다. 그러면 자우가 여기 어디가 고장이 났겠죠. 그죠? 요새는 요 보위라고 그러죠. 이거 보위, 플롯이라고 우리 한말로는 보위라고 그러는데 이걸 뜬다 그래서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이게 이 부위가 이렇게 바로 해서 달려 있지 않고 요 위에 부위의 역할을 하는 게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쭉 올라가면서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빠지면 그 부위 자체가 쭉 내려가니까 물이 다시 나오고. 네, 그런 원리예요. 간단해.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사실은. 요걸 어떻게 바꾸느냐? 아주 간단한데, 요 파트는 15그림 사요, 홈디포에서.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여기를 채워주고, 그죠? 여기 채워주면 물 안 나오니까, 하고 물을 다 싹 플러시해서 빼버리고, 남아있는 물 다, 이제 걷어내고, 통 안에, 그 다음에 여기 밸브를 열면 되죠. 밑에도 열고, 그러면은 이게 툭 빠져요. 그럼 새 거로 갖다 끼고, 밑에 밸브 채우고, 그러면은 끝. 예, 그러면 이게 새 밸브, 필 밸브가 돼서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아주 잘 스탑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로 또 질질질 샌다. 물이 안 막혀. 그래서 이를 보고 나와서 플러시를 했는데도 물이 계속 나오네. 그건 어디가 고장이 났겠나? 여기 플러시 밸브, 요 플래퍼라고 그러죠. 요거 이게 벌렁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닫혀야 되는데 이게 이 고무판이 상해가지고 물을 꽉 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플래퍼만 바꿔주든지, 이 플래퍼만 팔아요. 아니면 이 전체의 밸브를 바꿔줄 수 있다. 뭐 원리는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화장실은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이 된다. 오케이. 혹시 다 화장실에서 다른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 있나요? 그 네. 필러블 그 저거 있잖아요. 벽에서 네. 올라오는 거 있죠. 거기 그게 터져갖고 집이 완전 홍수난정했어요. 근데 여기 요 상수도 요 부분? 예, 그 벽에서 이렇게 물 네네네. 네. 탱크로 거기 보면 네. 그거를 굉장히 단단한 보통 쇠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네. 가끔 그걸 싸구려로 플라스틱으로 그걸 너트를 이렇게 감아 놓은 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물이 다 잠긴 상태에서 그쪽이 터지면 이 모든 음. 압력이 글로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집이 플러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 그래서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예요. 네, 상수도가 그 한 가지 네,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상수도기 때문에 그죠? 네, 압이 있죠, 압. 네, 네.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고장 나면 이 꼭지 샤롯 밸브가 고장이 나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이게 잘 고장이 나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는 열어놓고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손을 거의 안 대죠, 그죠? 이거 작동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밸브가 항상 열어놓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고장 나면은 이게 안 채워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이 이제 이 위쪽도 문제가 있고 여기를 채우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도 안 써가지고 안 채우고 있다가 공사하려고 이걸 채우면은요. 여기가 고장이 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채워져. 그러니까 한 번 열었다가 채워지질 않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도 이제 열어놨고, 여기도 안 채워지고, 그러면 이게 대책이 없죠. 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가끔 거기를 좀 채워보세요. 채워서 만약에 안 채워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봐서. 어, 그러면 어떻게 공사해야 되느냐? 집안에 들어오는 마스터 워터 밸브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집을 사신 다음에 꼭 알아놓으셔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메인테넌스 이슈인데요. 인스펙션 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집을 사신 손님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꼭 뭐를 찾아 놔야 된다? 집 안에 들어오는 상수도, 셧오프 밸브라고 그래요. 메인 셧오프 밸브. 그게 어디 있는지를 꼭 아셔야 돼.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